안녕하세요. 브레인엔조이 양희정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잠깐 줌 녹화를 촬영하게 됐어요. 어저께 이제 본사에서 11월 한 달 동안 사운드 소리 포 브레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갑작스럽게 공지를 받아서 이제 어제 급하게 전체방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사운드 소리나 혹은 포 브레인 각각을 경험을 해 보았으나 내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구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2, 30분 정도 줌 녹화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사의 취지는 해마다 뭐 진행하지 않았던 해도 있기는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는 달에 30% 정도 가격 할인을 해서 35만 원으로 해당 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설정해서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한 달 동안에 사운드 소리 포 브레인 각각 100대를 한정 수량으로 정가 50만 원의 제품을 35만 원에 판매하는 특정 구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궁금했거나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품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본사가 각각의 치료사들에게 잔여 물량에 대한 공지를 간간히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료사분들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온 공지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100개는 생각보다 빨리 마감될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11월 한 달 내에는 구매 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어떻게 짐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운드 소리 구매는 저희 방에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포브레인 안내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자, 포브레인 자체는 이렇게 생긴 교육공학 기구죠. 굉장히 가벼워요. 제품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액정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나 기타의 장치를 가장 최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다이내믹 필터와 마이크, 그리고 귀에 거는 프레임만으로 존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귀에 걸어서 착용을 하고요. 귀 옆에 마이크가 달려있는 쪽 오른쪽에 보면 다이내믹 필터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밑바닥에 동그란 전원 버튼이 있는데 걔를 눌러서 켜면 기기 자체를 보면 바닥에 작은 점으로 파란색으로 전원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가 작동이 되면서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다이내믹 필터를 통해 내 골전도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창성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홍보가 될 때 포브레인 기능 자체를 얘가 유창성 마이크야, 작업 기억력이 되게 증대돼 이렇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HD 성형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내 아이는 ADHD고 주의력 결핍이 가장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주의력 개선과 작업 경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포브레인을 먼저 사서 사용해 볼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방에 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만약에 사운드 소리나 포브레인을 동시에 구매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고객들에게는 청지각 채널의 재편이 우선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가 정확하게 정보를 타겟팅하지 못하고 소리 처리에 있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 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주의를 보이고 있고 정작 정보나 메시지가 없어서 필터링 돼서 걸러져도 되는 정보들에 내 청각적 주의가 모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채널의 재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재편이 이루어진 그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연습해서 내가 작업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유창성 훈련을 했을 때보다 포브레인을 착용했을 때 4배 이상의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비된 내 소리 처리 재편된 시스템을 포브레인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유용하게 시간의 효율을 높여서 연습의 어떤 부가적인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귀가 제대로 청각적인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한데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중증자폐가 아니라 설령 ADHD라 하더라도 사운드 소리를 먼저 선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안내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착용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작거나 연령이 작거나 하면 얘가 좀 다소 헐거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착용을 하다가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자기가 놀이처럼 소리를 즐기고 주변의 소리를 처리된 걸 듣고 내가 발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체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전도를 지그시 누르면 소리가 훨씬 더 명료하고 또렷하게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포브레인을 착용하고 말하거나 노래를 하다가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소리를 다시 들어보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조금 지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포브레인 시간 자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분을 착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포브레인의 사용 시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몇 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포브레인을 사용하다가 아, 내가 좀 사용량을 줄여야겠다.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침이 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도 잠을 자려고 하면 한 2-30분을 뒤척이는데 포브레인을 놀이처럼 많이 착용을 하더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게 입면하는데 뒤척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포브레인의 착용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일정 시간 동안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가 기존에 뭐 1시간을 했다. 그럼 내가 그걸 30분으로 줄여보는 어떤 행위로 전환을 하신다면 원래 수면 패턴으로 금세 돌아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돌려 말하면 내가 밤이 되고 조명이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고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아 이제 휴식 시간이야. 곧 잠을 잘 시간이야.'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사운드 소리 음악을 듣거나 포브레인을 착용을 하면 몸은 되게 피곤한데 정신은 되게 깨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는 되게 활동하고 싶고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체력장이라는 걸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건데 분명히 내가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운동을 했고 분명히 근육통도 있고 몸도 쑤신 걸 보면 되게 많은 운동을 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몸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보다 많은 운동을 해서 뇌가 되게 각성이 돼서 깨어났기 때문에 몸은 안 하던 운동을 해서 되게 피곤하지만 정신은 되게 또렷하고 말짱한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브레인을 착용하시다 보면 신형 포브레인에는 포브레인의 앞쪽과 뒤쪽에 구멍이 있어요. 제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포브레인을 착용했을 때 이렇게 뒤쪽에 있는 잭은요. 이 잭에다가 이거 이렇게 마이크 선을 연결을 하고 얘를 아이들이 학습하는 패드나 혹은 뭐 핸드폰 혹은 노트북에다가 선을 연결해 주면 얘 자체가 헤드셋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컴퓨터로 뽀로로를 보고 있는데 내가 포브레인에 잭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면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는 이 헤드셋의 골전도로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화를 보고 있지만 곁에 있는 엄마는 아이가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소리가 이 골전도 헤드셋으로 아이 귀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한글 공부를 하거나 중국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할 때 패드로 학습을 하는데 내가 이걸 포브레인 뒤쪽에 잭을 연결해서 해당 기기에다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원어민의 소리도 아이의 귀로만 가요.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뭐만 들을 수 있냐면 여기서 모델링하는 중국인의 중국어 발음은 들리지 않고 아이가 포브레인으로 착용하고 따라하는 소리만 엄마는 곁에서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잭을 연결하면 자체가 헤드셋이자 마이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형 포브레인의 앞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착용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쪽에도 구멍이 있는데 이 앞쪽의 구멍은 뭐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냐면 포브레인 안에 들어있는 핀 마이크, 우리가 이렇게 옷에다 꽂을 수 있는 핀 마이크 있잖아요. 그 핀 마이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 선생님이나 인지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수업을 하는데 내가 포브레인을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앞쪽 잭에다가 핀 마이크 잭을 여기다 꽂고 이 줄에 연결되어 있는 핀 마이크를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옷이나 어떤 뭐 넥타이나 이런 데다 찝고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의 목소리가 핀 마이크로 연결된 줄을 통해 다이내믹 필터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인 소리의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고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게 아니라 핀 마이크를 통해서 줄을 타고 아이에게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관역으로 말하면 아이가 전체에서 나에게 오고 있는 소리, 어떤 메시지, 어떤 정보에 그 정보를 타겟팅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상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냐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부를 필요가 없어지죠. 자, 우리가 원서가 뭐 누구야?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대체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의를 환기하거나 아이가 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나를 봐라, 여기를 봐라 이런 목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자꾸 환기해서 부르게 되는데 이 주의 환기 자체가 1대1의 수업에서는 별 지장이 없지만 1대 다수의 환경, 예를 들어 1대 다수의 치료 환경이라던가 1대 30명의 학교 환경에서는 주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내가 예를 들어 누구야? 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선생님이 자주 부르면 그 아이가 뭔가 문제 행동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뒤처진 행동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해서 자꾸 교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이를 낙인화시키는, 예를 들어, 쟤는 문제아야. 자꾸 선생님이 지적하는 아이야. 이런 인식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책을 보고 있든 만화를 보고 있든 친구랑 얘기하고 있든 수업종이 울렸고 자리에 앉아야 하고 교사의 지시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즉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건 아이가 학교나 기관 생활에서 낭비되는 시간 없이 나의 주의를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되게 특장점을 포브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즉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아이가 되게 어린데 포브레인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리니까 더 효과가 좋은 거고요. 심지어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군대에서 사운드 소리 포브레인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JPT 일본어 시험을 합격해서 18개월 만에 제대를 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면 20살이 넘어도 그 사람의 청각적 주의와 주의력이 개선이 되면 이전에 인증하기 어려웠던 뭐 언어 시험에서의 스코어링을 업한다던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던가 해당 공부를 할 때 들이는 시간 대비 상당히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을 경감해 준다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가장 빠르게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이 교육공학기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티스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토마티스를 2, 3회 이상 진행하고 나서 아이의 상태가 되게 많이 호전이 되면 아이의 그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되게 길어지죠. 토마티스 1차 다음에 4주, 2차 다음에 6 내지 8주, 3차 다음에 4개월 내지 6개월 이런 어떤 통합기가 점차 길어지는 양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운드 소리나 포브레인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 토마티스 자극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기구로 가정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교육공학 기구예요. 그래서 토마티스와 토마티스 사이에 우리가 해당 교육공학 기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방에는 이 교육공학 기구를 8년, 9년 이상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장고장 없이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50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언어, 인지, 작업, 뭐 여러 가지 여타의 치료에 월 치료비를 계산을 했을 때 이게 한 대당 50만 원에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이게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방에서 이 해당 교육공학 기구를 사용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변화가 즉각적이고 빠르고 되게 센터나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의 변화가 되게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교육공학 기구고요. 그리고 토마티스와 사운드 소리 간에는 혹은 인피니트와 뭐 토마티스 간에 혹은 사운드 소리와 인피니트 간에는 이 각각의 요법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마티스와 사운드 소리 했을 때, 청지각이라는 걸 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유사 변화도 있지만, 이거는 사운드 소리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심화되는, 조금 더 빠르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변화. 혹은 이건 토마티스를 했을 때 조금 더 두드러지는 변화. 이렇게 각각의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내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다 개별적으로 체험하기를 권장드리는 요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토마티스 치료사가 된 지는 이제 올해로 거의 12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9살 이후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센터 치료를
스탑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원석이가 18살이라는 나이가 된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센터베이스 치료를 했던 시간보다 치료가 없었던 시간이 훨씬 더 오래예요. 지금 생각하면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9살 때 치료를 그만두고 지금 18살이니까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던 건 4살이었기 때문에 그냥 엄밀히 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치료 중재를 했던 기간보다 치료 중재 없이 살았던 시간이 지금 현재는 훨씬 더 길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발달 중재를 하는 아이에게 있어서 센터베이스 치료가 필수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단계별로 아이가 어리고 내가 아직은 발달 중재의 초입이어서 발달 가이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토대나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센터, 병원, 뭐 어떤 상담 기관들의 모든 어떤 종합적인 중재와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내 아이를 발달 숙제하면서 3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엄밀하게 해당 니즈에 맞게 잘 녹아들어가서 내가 그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발달 중재 아이의 부모는 5년 정도의 치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 단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정말 월등하게 남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바늘이 오를 만큼 상당 경지에 오르시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나는 해마다 치료를 해도 항상 제자리고 항상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가정들이 계시다고 한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돌아봐야 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감통, 언어, 인지, 뭐 사회성, 놀이 각각의 치료에 있어서 나는 믹스 메이커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정보를 내가 취합을 해서 각각의 치료의 가교 역할을 부모인 내가 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가교의 역할은 이 센터에서 저 센터로 이동하고 이 센터에서 집으로 이동하고 내가 이동 중간에 아이 밥을 먹이고 집에 오면 씻기고 재우는 정말 픽업 기사 혹은 아이의 보모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치료비를 내고도 나는 그 어떤 한 치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면밀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치료사, 치료센터, 어떤 이런 역량의 차이, 뭐 어떤 교육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청지각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사운드 소리 포브레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 안에 되게 픽스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아이의 역량이 좋다고 해서, 내 아이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탑재된 같은 효과를 아이의 연령별, 수준별, 단계별, 현재 진입 상태에 따라서 할 때마다 다른 변화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에는 사운드 소리, 포브레인, 인페인트, 토마티스 각각 어떤 교육공학기구를 선택하시든지 간에 해당 니즈에 대해서 정주행하고 나서 아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다음 세션에는 어떤 교육공학기구를 믹스 매칭하는 게 이 아이의 학습 발달을 뚫고 가는데 좀 분기점 혹은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개별적인 안내를 모두에게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자 단톡방에 거의 뭐 2-3일에 한 번 정도는 요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후기를 전체 방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운드 소리를 구매해서 사운드 소리만 쓰고 있지만 그 방 안에 공유되고 있는 토마티스 임상이라든가 그 방 안에 공유되고 있는 사운드 소리 임상을 내가 발달 중재를 하는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소식지 혹은 신문처럼 매일 열람할 수 있게끔 그 방 안에 어떤 정보가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귀만 기울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노하우, 다른 사람의 경험, 그다음에 다른 아이의 임상을 내 아이를 관찰하고 그다음 세션을 조금 더 부스트업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운드 소리를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데 포브레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사운드 소리 30분 음악을 듣고 포브레인으로 2-30분 근데 또 대체로 ADHD 성향의 아이들은 자기가 말하고 내 목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거 구매해서 아이가 착용을 안 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대체로 ADHD 성향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적정 그 훈련 시간을 처음에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 보세요라고 안내를 드리지만 한 5일,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고 놀려고 하는데 시간을 줄여야 할까요? 라는 종류의 질문을 해당 군의 아이들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때도 매번 똑같이 드리는 답변 중에 하나는 개인의 적정 훈련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니 아이의 입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훈련하셔도 된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운드 소리 자체는 가장 좋은 건 이제 오늘 아침에도 22년생 영유아 아이의 부모님과 사운드 소리 28일차 임상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로마 터치를 같이 하고 싶다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오늘 아로마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사운드 소리 28일차 임상을 나눴는데 아이가 쉼없이 엄마를 부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애착을 표현하고 해서 평상시보다 양육에서 느끼는 애로가 굉장히 경감이 되고 네, 일단 되게 즐거운 거죠. 아이하고 되게 교감이 잘 되고 아이가 의사소통 욕구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되게 흡족한 상태로 상담을 주셨어요. 근데 21년생, 22년생 아이들이 사운드 소리를 쓰면서 요 근래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망이 개선되어서 내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엄마가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구나.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가 가능해지면서 아이가 때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들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양육상의 힘든 점들이 조금 굉장히 많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또 반대로 7세부터 12세 정도의 아이들이 사운드 소리나 청지각을 했었을 때 일정 구간에서 되게 고집스러워진다라거나 자기 의사 표현을 되게 뭐랄까 강렬하게 한다라거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런 반응을 되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일반 아이처럼 중재하고 싶어. 일반 아이들 같은 수준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 내 맘대로 되는 양육에서 약간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되게 고분고분하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수업하라고 하면 수업하고 가자고 하면 가고 내가 뭘 하자고 했었을 때 특별히 어떤 군말 없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졌을 때는 내 양육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떤 니즈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게 왜 하기 싫은지, 내가 엄마 말이 왜 듣기 싫은지, 그리고 이게 기분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말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감정적으로 표현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힘들 수 있겠죠. 아이가 갑자기 고집을 피워요. 원래 이런 일로 이렇게 떼부리지 않았는데 때를 써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 나의 자아가 좀 더 또렷해지고 강해지면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부당한가? 부당하지 않은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에 대한 자기의 니즈와 욕구 표현의 의사가 굉장히 강렬해져요. 근데 이게 청지각의 부작용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4살만 돼도 엄마가 정해주는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 한겨울에도 여름 샌들을 신고, 왜냐면 공주같이 예쁘고 막 하니까, 하늘하늘한 공주 드레스를 입고 샌들 신고 유치원을 간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선 되게 난감하죠. 날이 이렇게 추운데 애가 공주 드레스 입고 샌들 신고 간다고 하면 되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것도 아마 두 가지 다른 견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일반 아이고 똑똑하고 막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되게 독특한 행동 이런 행동을 너 하니까 되게 귀엽다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똑같은 행동을 발달 아이가 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은 모두 다 퇴행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와 한겨울에 여름 스커트 입고 나간다는 거 보니까 얘가 진짜 이상하긴 이상하구나. 얘가 정말 발달이 더디긴 더디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재라고 부르는 아이들 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되게 직설적으로 편하게 표현하면 정말 꼴통 같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그 아이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응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우리와는 되게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청지각 요법에 입문하는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이거 언제까지 하면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내가 사운드 소리나 포브레인, 인피니트, 토마티스를 그만둬야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일반 아이의 견지에 들어와서 노말해졌다라는 여러분들의 셀프 한계와 어떤 제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영재군에서 소개받아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운드 소리 해봐서 되게 괜찮은데 다른 거는 없나요? 포브레인에서 되게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영어 독서 하는 학원을 다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뭐 영어 독서 암송하는 대회에서 상을 못 탔는데 포브레인하고 6주 만에 아이가 3등을 해서 상을 받아왔어요. 포브레인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누구 소개를 받아서 분명히 나는 왔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말아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 아이의 현재의 훌륭함이 이런 교육공학기구의 도움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내 아이는 원래 훌륭해. 이런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비밀로 해달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되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정말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다 자식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행동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운드 소리가 좋아서 포브레인이 되게 괜찮아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 네가 하고 있는 치료에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야 라고 주변에 권해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변 분들에게 좋은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요 근래에 자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방에 이거를 정가 시즌에 구매하셔서 50만 원에 구매하셨든 뭐 작년이나 올해 그러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구간 동안에 저렴하게 35만 원에 입문을 하셨든 아마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발달 중재 치료보다도 해당 교육공학기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건데 저희가 브레인 엔조이 내에 5년 성장방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여름방학을 보냈고 이번에 첫 번째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아야 시간 보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의 가정 내 일상 인지구조화 활동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인피니트가 있고, 사운드 소리가 있고, 포브레인이 있고, 내가 뭐 겨울방학에 토마티스를 대여했다. 그러면 토마티스를 대여하신 분들은 토마티스 그 자체가 음원 듣는 거 40분, 유창성 10분, 챈트 10분. 해도 이것만 해도 60분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집에서 하는 아이들 발달 운동을 겸해 본다던가, 그럼 하루에 정말 체조하고 운동하듯이 어떤 보고 따라하기, 동작 모방해보기 이런 것들로 아이와 30분씩 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본다던가, 뭐 아침 15분, 저녁 15분, 혹은 저녁에 30분 이렇게 해서 30분의 운동. 예를 들어 1시간에 토마티스. 예를 들어 음악 듣는 거 30분, 유창성 훈련 30분 이렇게 해도 1시간이죠.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예를 들어 운동 30분, 유창성 훈련 30분, 음악 듣기 30분, 그 다음에 저희가 뇌과학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패스트 포워드가 저희가 11월 7일에 저희 안으로 이제 MOU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 1월에 6세에서 9세 사이에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토마티스 음원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 작업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고, 작년에 작업했던 아이들은 한 1년 반 정도가 된 거고, 올해 했던 아이들은 한 10개월 정도가 된 건데, 느린 아이로 시작을 해서 특별하게 영어 센터나 학원의 경험 없이 집에서 가정 내 음원이나 DVD를 노출하고 토마티스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음원을 들었을 뿐인데 영어 어떤 진단 평가를 받았을 때 영어 유치원 2, 3년 다닌 아이들보다 분당 발화 언어 어휘 수가 4배 이상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6세와 9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딱 랭귀지 뭐 영어 주파수, 영어 학습을 위한 그 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마티스를 3년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해가지고 3년 정도 지난 아이들 중에 중학생 친구들이 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특별하게 많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영어 듣기를 굉장히 잘 해오고 영어를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서 특이해요. 예전에 영어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해당 부분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심화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찾고 찾다가 자, 기적을 부르는 뇌라는 책에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뇌과학자가 사실은 기적을 부르는 뇌라는 책 챕터 안에 소개된 뇌과학자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마티스가 갖고 있는 원리와 그쵸? 패스트 포워드가 갖고 있는 언어 학습에 대한 원리의 기저에는 같은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4, 5년 전에 처음에 한번 체험학습을 했다가 그때 그걸 하다
며칠 해보고 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영어 학습이라고 했는데 소리 듣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KI와 GI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걸 게임처럼 하는 거죠. 같은 소리가 나오다가 소리가 달라지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 소리를 내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식별해서 내가 지금 들은 소리가 높은 음 두 번인지 낮은 음 두 번인지 높은 음 한 번, 낮은 음 한 번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들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거든요. 아, 그럼 이걸로 우리가 뭘 촉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음가, 조음, 딕션, 이런 것들의 이렇게 분별력이 아직 되게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되게 늦게 발화가 터졌는데, 언어가 되게 지연되어 있고, 발화가 터지긴 터졌는데, 조음이 되게 불균형해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3개월 정도 만약에 해당 훈련을 했었을 때 아이들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아, 이 아이가 특정하게 못 듣는 언어 주파수, 어떤 음소를 못 듣는지를 그 안에 도표로 볼 수 있어서 음원을 작업하거나 토마티스 훈련을 하거나 아이에게 딕션 훈련을 할 때 자료를 만들 때도 훨씬 더 상세한 쇼컷을 찾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가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11월 7일에 전체 방에 줌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고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플랜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될 거여서요. 11월 7일 밤 9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타고 줌 녹화에 들어오시면 가격 할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를 해당 시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동 상일에서 2번, 서울시민대학에서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를 2회 열었었는데 그 해당 기관이 그런 어떤 그 강의실을 갖고 있는 곳이 서울에 4개의 구역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구로동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방에 구로 쪽에서 클래스가 열린다고 하면 현장에 와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줌 녹화가 끝나고 나면 해당 지역이 어딘지 링크를 드릴 거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클래스가 열린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참석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안에다가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날짜와 시간을 확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왜냐면 작년에 있었지만 그 전에는 또 없었고 이랬던 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있을 것 없을 것 이게 좀 되게 불분명해요. 근데 토마토스를 어느 정도 해서 아이가 좋아지게 되면 반드시 구매하게 되는 기구가 사운드 소리 포브레인이죠. 우리 방에 이거 갖고 계시면서 가이드가 없어서 내가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줌 녹화,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우리 해당 채널에 있는 블로그 안에 거의 일주일에 2건 이상의 피드와 후기는 거의 매일 제가 단톡방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진 않으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뭐랄까, 바빠서 지금 현재 여기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서일 순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게 정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11월 내에 한정수량이 다 소진되기 이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나서 토마티스와 토마티스 사이에 해당 세션을 언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의를 저하고 나누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의 성장을 직관하고 바라보는 건 긴 플로우로 볼 때는 5년이지만, 이 5년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스케일로 스스로 자기 동기를 가지고 굴러가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을 2년, 그러니까 시작한 7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2년을 보고 있어요. 2년 이후가 되면 이 안에서 2년 정도 이 시스템을 익힌 아이들과 부모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촉구나 어떤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아도 내 기존에 장착된 내 안의 시스템으로 아이 스스로 자기 동기를 구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브레인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휴대폰이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된 지 수년이 됐는데 우리가 그 휴대폰 거의 2년
약정 기간 안에 늘 새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3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 사도 그 50만 원에 대한 값어치 그 10배 이상은 하는 교육공학 기구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방에 솔직히 카페 안에 사운드 소리 후기가 적어도 100개가 뭐죠? 제가 볼 때 한 2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블로그 내에 공유되어 있는 사운드 소리 후기만 해도 솔직히 몇백 개는 될 거이기 때문에 내가 구매해서 하루에 한 20-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한두 개의 검색어로 사운드 소리 후기만 읽는다 하더라도 해당 기기를 사서 굉장히 흡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전에 업무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톡을 주신 분들에게 개별 답장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줌 녹화 마치고 3시에서 4시 미팅을 마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4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해당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제품 할인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